안녕하세요. 전청입니다. 이번 시간은 이 CRT에 대해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.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제가 CRT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었죠. Charitable Remainder Trust인데요. 연방세, 주소득세 안 내고 굉장히 큰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고, 많은 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셨죠. 어떤 면에서 특히 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, 실제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, 가장 많이 제가 받았던 질문이 이게 정말 사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는 건지를 알고 싶다. 좀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홍길동 씨예요. 60세 중년의 부부입니다. 홍길동 씨와 부인 이주영 씨, 60세 55세인데 100만 불 가치가 상승한 상장 주식이 있다고 칠게요. 그때 제가 CRT를 설명하면서 가장 큰 효용을 누릴 수 있는 그 후보자가 중년의 부부로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라이프타임 동안에 계속해서 받으면서 또 굉장히 가치가 오른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양도소득세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했잖아요. 거기에 딱 들어맞는 사례겠죠. 100만 불 가치가 상장한 어떤 상장회사 주식이라고 할게요. 부동산이어도 상관없습니다. 그러니까 논의의 편의상 원가가 0이고 이에 대해 가치가 밀리언으로 올랐다라고 보는 거죠. 이렇게 올랐어요.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요. 매각한 뒤에 이 자산을 매각한 뒤에 연 7%의 수익률에 그 투자 상품 가입하는 거죠. 나는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7%의 수입을 가지고 은퇴 이후에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죠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관련 정보로 알아둘 것은 연방 양도소득세, 캐피털 게인 텍스가 20%, 그 다음에 NIIT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,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추가로 3.8%라고 하는 Net Investment Income Tax라는 게 있는데요. 여기 적용이 될 것이고, 주소득세는 대략 10%라고 가정했고요. 또 연방 상속세가 40%이죠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의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. 지분을 매각한 거예요. 이 주식을 매각했을 때 홍길동 씨, 이주영 씨 부부는요. 이 주식에 대해서 매각했을 때 어떻게 되나요? 양도세가 나오죠. 20% 더하기 10% 주소득세, 그 다음에 3.8%의 NIIT를 감안하면 100만 불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 33만 8천 불의 세금을 내게 될 겁니다. 그리고 매각을 한 뒤에 이제 남는 원금에 대해서 7% 수익을 내는 상품에 가입하고 거기서 나오는 7% 수입으로 나는 은퇴 소득을 활용하겠다. 은퇴 소득으로 내가 쓰겠다라는 거잖아요. 부부가. 그래서 매각을 한 뒤에 남는 원금은요. 33만 8천 불을 차감한 62만 2천 불이 되겠죠. 그리고 여기서 7%의 수익률을 얘기했으니까 지급받는 소득은 매년 4만 6천 불이 좀 넘는 금액일 것이고요. 만약에 이분들이 40년 정도를 더 산다라고 하면 185만 불이 총 40년간 지급되는 소득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 원금이었던 66만 2천 불이 자녀, 손주들에게 상속이 되겠죠. 그러면 상속세 40%를 제외한 나머지 39만 7천 불이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금액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여기서 이에 반해 CRT, Charitable Remainder Trust를 활용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를 살펴보는 거죠. 마찬가지예요. 주식을 매각했는데 매각을 하기 전에 일단 CRT를 세우는 거죠. 그러면 100만 불이라고 하는 그 가치의 상승이 있어서 100만 불의 양도 소득이 발생할 텐데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죠. 왜? 주식을 CRT로 옮기고 나서 그 CRT가 매각을 하면 여기서 나오는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거죠. Charitable Remainder Trust, Charity, 자선기관으로 인정받기 때문에요. 그래서 양도세가 절감되는 게 1차적으로 34만 8천 불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이 100만 불의 주식, 상장사 주식을 이 CRT에 옮기는 그 행위 자체가요. 일부에 대해서는 자선기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대략적으로 지금 두 분의 나이 그리고 기부 대상 금액 그리고 내가 얼마씩 가져가느냐 여기서 지금 7% 가져가는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을 다 변수로 해서 세법이 규정하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얼마만큼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이 금액이 대략 지금 이들의 상황에서는 14만 2천 불 정도가 됩니다. 그래서 당해에 14만 2천 불의 charitable contribution deduction을 받는 거죠. 그리고 옮겨진 자산에 대해서는요. 이 100만 불 그대로 남잖아요. 매각하고 나서 남는 그 금액 양도세 안 내니까요. 그러면 이에 대해 7%를 매년 받는 똑같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CRT를 설립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. 했을 때 지급받는 소득은요. 이번에는 7만 불이 되겠죠. 왜? 원금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. 그렇죠? 그리고 같은 기간 40년 동안 이들이 살아서 받는다라고 하면
280만 불을 40년에 걸쳐서 받는 게 될 겁니다. 그리고요, 남는 금액, 이분들이 두 분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면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되느냐? CRT의 그 성격상 charity에 넘어가죠. 자선기관. 여기서는 나의 이 private foundation이 될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 내가 지정하는 다른 public charity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. 어쨌거나 1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금액을 나의 어떤 자선 목적에 따른 지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당연히 이때는 상속세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럼 이제 이걸 한번 표로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아무것도 안 했을 때, 그리고 CRT를 세웠을 때 비교입니다. 소득공제요? 해당 사항 없었어요. charitable contribution 말합니다. 앞서 14만 3천 불만큼 당해에 설립하고 옮기는 그 당해에 다른 소득에서 내 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14만 3천 불의 charitable contribution, 디덕션이 생긴다고 했고요. 양도소득세도요. 우리가 커런트 플랜에서는 33만 8천 불이 나오지만 CRT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결국 33만 8천 불만큼의 상대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. 그리고 생전에 그 이후에 40년 동안 7%씩 받는 소득을 놓고 봐도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4만 6천 불을 받는데 반해 CRT를 설립했을 때는 7만 불씩 받는 거죠. 총액 기준에서는 40년에서 1.85 밀리언 대비 2.8 밀리언이니까 대략 밀리언 정도의 40년 총 기간 동안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현재 상황에서는요, 자선기관에 주거나 뭐 나의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 남겨주는 그런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. 이에 반해 CRT는요, 밀리언이 그대로 자선기관으로 옮겨지게 되겠죠. 그래서 차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자녀, 손주들에게 남기는 금액과 관련해서는 이제 커런트 플랜이 더 낫겠죠. 왜? CRT의 정의상 남는 금액을 체리티의 그 자선기관에 내가 주는 거지 내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39만 7천이었고요. 여기서는 없어요. 결국 그렇게 보면 39만 7천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단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단점을 또 막기 위해 우리가 CRT와 아일릿을 같이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아일릿은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라고 해서 라이프 인슈런스, 생명보험을 드는 거죠. 그래서 이 두 분이요, 홍길동 씨와 이주영 씨가 돌아가실 때 40년 뒤에 나오는 금액을 이 자선기관에 기부하는 그 금액, 밀리언에 맞춰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한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요, 지금 이 두 분이 뭐 건강이 어느 정도 건강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4만 불씩을 불입해서요, 8년간 불입하면 데스 베네핏이 100만 불 나오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 또 게다가 이거는요, 조인트 서바이벌 플랜이라고 해서 일반 개인 한 명 한 명의 이 라이프 인슈런스보다 좀 더 말하자면 그 배우자 2명 중에 더 뒤늦게 돌아가시는 분이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 나오는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라서 좀 더 프리미엄이 더 쌉니다. 불입금이 더 싸다라는 얘기죠. 그런 면에서 대략 한 4만 불씩을 8년에 걸쳐서 지급하면 100만 불을 맞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다면 내가 앞서 얘기했던 요 1년의 베네피트를 놓고 보면 충분히 매년 4만 불씩 해서 불입하는 데 나오는 비용은 감당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보다 사실 100만 불을 비교할 필요는 없잖아요. 얼마를 비교하냐면 사실은 39만 7천 불을 비교하는 게 애플 투 애플인 거잖아요. CRT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금액이 39만 7천이니까 여기에 매칭되는 데 필요한 라이프 인슈런스가 얼마냐라고 하면 대략 이거의 절반이 채 안 되는 금액일 겁니다. 밀리언 대비 4만 불이니까 여기서 절반이 안 되는 40만 불 정도라고 하면 대략 한 2만 불이 채 안 되는 한 15,000에서 2만 불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이걸 8년 동안 불입하는 거라고 하면 실제 여기서 내가 당해의 소득세 공제라던가 그리고 매년 벌어들이는 소득이 2만 3천 불씩 더 높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첫 8년 동안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하겠죠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결국 우리가 물론 밀리언을 가정했을 때 자선기관에 100만 불 가는 것만큼 내 자식들에게 100만 불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되겠고요. 만약에 그 금액이 그보다 낮다라고 하면 최소한 자선기관에 가는 것 100만 불을 구비하는 거에다 더하기 자녀들에게 못 주는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라이프 인슈런스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. 그래서 뭐 그래프를 통해 다시 한 번만 뭐 정도는 한다면 소득공제 면에 있어서도요, 커런트 플랜에 비해 이 CRT라면 14만 3천 불 혜택이 있었고요. 그리고 양도소득세 절감액도요, 커런트 플랜에서는 해당 사항 없죠. 세금 다 내는 데 반해 33만 8천 불을 줄일 수 있다. 물론 이와 같은 절감액이 결국 나에게 받는 현금 흐름에 반영이 되는 거이긴 합니다. 근데 항목별로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생전에 이들이 가져가는 40년간의 소득을 놓고 보면 전체 금액이요, 185만 불 대비 280만 불이니까 95만 불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. CRT라고 하는 것은요,
내가 어떤 자선에 대한 목적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뭐 CRT뿐만 아니라 일련의 어떤 그 자선기관 활동, 뭐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을 설립한다거나 마찬가지인데, 내가 이와 같은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대비요, 내가 사후에 100만 불을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당된다는 거, 굉장히 큰 혜택일 겁니다. 그리고요, 또한 자녀들,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넘어가는 그 상속액의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9만 7천 불까지 맞출 수 있고요. 더 높은 금액으로서 밀리언에 맞춤으로써 내가 자선기관에게 주는 것만큼 또 자녀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주는 것을 충분히 내가 그 부분도 감안해서 할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상 이 CR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들어서요, 100만 불의 캐피탈 게인이 있는 60세, 55세 커플이 어떻게 실제 이 CRT의 효용을 누리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